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신무기, 핵미사일도 아니고 핵 잠수함도 아닙니다. F-22 랩터도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 그리고 탈북자였습니다. 국정연설에서 지성호 씨를 따로 소개하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탈북자들과 백악관에서 따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9시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1시입니다. 네. 이제 뭐 4시간 정도 후면 이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 9명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 탈북자를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이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등 이게 백악관에 있는 관료들하고 함께 네. 이 북한 문제를 약 30분간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할까요? 탈북자들을 모아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할 수 있을 만한 내용, 어떤 부분일까요? 주로 뭐 인권 탄압 문제, 네. 그다음에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느냐 하는 네. 부분, 그다음에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넘어왔느냐 하는 네. 그런 부분을 주로 이제 물을 건데 이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로 인권 불모지라는 낙인이 찍힌 나라가 있다면 네.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존속시키지 않아야만 하는 네. 그런 어떤 의미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이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킬레스건,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압박은 계속 진행하되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인권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아닙니까? 네. 그런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는 국가가 있다. 그런 국가를 존속시키는 것이 과연 이 국제사회가 할 일이냐? 네. 아니면 그런 이 반인권적인 국가를 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때냐?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국제사회, 다른 국가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네. 탈북자를 워싱턴으로 또 백악관으로 초청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미국이 북한을 전방위 압박하는 군사 외교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는 것은 북한이 진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렇죠. 한골입니다. 네. 가장 대외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공격함으로써 어떤 국제사회의 지지와 네. 어떤 공감을 끌어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하필이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또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나온 걸로 봐서 만약에 그 코피 작전이라고 해서 얘기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 그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아하. 것은 아니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전략 효과가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인권 문제, 아킬레스건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들고 나왔을 때 북한의 김정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아주 크고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미국이 2002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을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했는데 네. 미국이 2009년도, 2008, 9년도에 가서 이제 이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굉장히 휘청거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막대한 전비를 지출했기 때문인데 그 막대한 전비가 그 두 가지 전쟁 중에서 바로 이라크전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가 동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독일군, 영국군 다 자기네들의 비용으로 전쟁에 동참을 했던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인데 네. 이라크전은 WMD를 제거한다는 명분을 해가지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네. 거의 대부분의 전비를 미국이 다 냈습니다. 네. 그래서 휘청거렸던 건데 지금 뭐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밴쿠버에서 우리 한국전에 참전했던 16개 국가 플러스 4개국 해서 20개 나라의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조지 부시라는 항공모함이 있어요. 미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인데 여기에다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싣고 프랑스와 합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미국 항공모함에 프랑스 전투기를 실죠? 그걸 저는 유심히 보는 겁니다. 네. 미국 항공모함에 미국 전투기만 실어도 다 못 실을 정도인데 네. 프랑스 전투기에 와서 지금 합동 훈련을 지금 바다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자리가 있어요?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프랑스도 이 전쟁에 개입을 시키고 아하. 이게 글로벌 이슈로 이거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데 아하. 우리 이 선진국들은 이거를 막아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어떤 그 WMD 즉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네.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전쟁이다라고 네. 해서 전 세계를 끌어들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데미지가 상당히 적을 수가 있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핵추진 항공모함에 프랑스 전투기, 라팔 전투기가 실리기 시작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걸
그 위험한 시각으로 보면은요. 네. 만약에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북한의 그 인권 탄압 실상이 국제사회의 공분을 얻게 되면 네.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인도주의적 개입이 필요하다. 네. 북한의 그 이 독재 체제 하에서 탄압받는 북한 주민을 구출해야 된다. 근데 이런 명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명분이 확보가 된다라면 이 1995년 보스니아라든지 그 1999년 코소보 그 사태 때 네. 이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 명분이 인도주의적 개입이었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북한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반도에 이 네.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에 프랑스 전투기가 실리는 부분을 제가 재밌는 현상이라고 표현한 점은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특이한 현상이었다. 이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데 네. 과거에 6.25에 참전했던 16개국의 동의가 없으면은 네. 공격하기 힘든 게 그때 유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15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정전협 쪽의 위상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연합군을 결성하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권 문제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들고 나오시는데 네.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을 한국에 보내면서 현재 평창 올림픽을 북한 선전장을 안 만들겠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도 펜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상당히 많이 거론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압박 카드를 새롭게 들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 물론 이 코피 터트리기 전략, 블러디 노우즈 전략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었죠. 북한 김정은에 대한 대북 인권 압박이라는 새로운 전략과 함께 진행되는 이 블러디 노우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 블러디 노우즈에 대해서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I think a lot of reporters, not you, got ahead of the story. Got ahead of the story and reported it as though it was fact that he was going to be the next ambassador. That was not the case. Well, we knew he was under let me finish. consideration. He was never nominated, and that is always under the White House purview. There's been a lot of talk about a bloody nose strike recently. Is that currently the preferred policy vis-a-vis North Korea, especially if they end up testing a ballistic missile anytime soon, particularly after the Olympics are over? Yeah. So I want to be clear about this. Our policy has not changed in any way. Our policy is still the maximum pressure policy. We want a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방금 보셨던 미국 기자가 질문했던 그 질문이 사실은 우리 기자들 또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을 때 그때는 코피 터트리기 전략이 실시될 거냐 이 여부인데 대변인이 말을 살짝 회피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국무부에서는 뭐 아니라 그럴 겁니다. 네. 아니라 그럴 거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만한 명분이 충분치 않습니다. 아직은요. 네, 그래서 북한이 조금 더 도발을 해서 한 번 더 핵실험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그게 바로 레다를 넘었기 때문에 네. 공격 명분이 서는 거지 아직은 현재 블라디 노우즈 작전을 이렇게 시사하는 것 자체가 네.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지 네. 아직은 완결된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를 대화를 그 담당하는 국무부는 당연히 대화를 하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히려 블러디 노우즈 그 정책에 대해서 국방부에 물어봤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화가 단절이 되고 대화가 결렬이 되면 이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무부 입장과 국방부 입장이 좀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2월 8일 날 있을 북한의 건군절 기념 열병식, 이 열병식을 두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북한 내부의 경축 행사로 봐야 될지 논란이 최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특히 미 국방부는 이 열병식을 어떻게 보는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열병식을 자주 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입장과 함께 그냥 하던 거니까 계속 해라.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승희 의원님? 저거는 그 열병식 자체에만 의미 부여를 한 건데요. 네. 전혀 맥락보다는 늘 이제 4월 25일 날 창건기념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걸 바꿔서 6월 8일이 이제 그렇죠. 로 바뀌었고 그것이 공교롭게 평창올림픽 전날인데 이렇게 국무부에서는 열병식 자체가 옮겨진 것에는 큰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있고 바꿔 말하면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가 저는 지금 우리 구자영 차장으로는 달리 국무부와 국방부가 특별히 견해가 다르다기보다는 국방부는 국방부일 네. 때도 어떤 도발에도 우리는 자신 있다는 의미를 저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틀 전에요. 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었어요. 웬만하면 열병식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미 국방부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창 올림픽이 아니면 네. 니들이 그런 열병식을 해서 어마어마한 ICBM을 그렇게 과시하면은 우리가 니들을 공격할 수 있는데 올림픽 때는 못하니까 니들 좀 이렇게 좀 자제하라, 연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인 압박 그리고 인권 카드를 들고 나온 이런 가운데 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